로마의 중심이었지만 폐허가 된 고고유산, 이탈리아 로마 포로 로메노 세계유산 로마 역사 지구 바티칸 시국의 유산들과 산파울로 푸오릴의 무라 대성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공부하며 기록하는 큐레이터 심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한 곳인 포로 로메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적은 훼손이 심한 고고유적이라 그냥 보여드리면 옛 모습을 상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이해하기 좋으실까 생각하다가 복원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의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영상은 어거스티니안 터메산 유튜버의 The Roman Forum, Then and Now Guided Tours 하가는 영상이었어요. 상하로 구분해서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라 포로 로마노에 딱 맞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제가 갔을 때 촬영했던 사진들을 넣고 나무 위키아 큰 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도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포로 로마노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 몬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유적지로 로마 제국시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구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로마 시가지가 이곳을 중심으로 뻗어나갔으며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개선식, 공공연설, 선거 발표, 즉위식 등 국가의 주요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포로 로마노를 대대적으로 개축하였으며 제정시대에도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포럼을 건설하는 등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성기에는 제국 내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이자 로마 문명의 핵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현대 이탈리아어 명칭이며 라틴어로는 포룸 로마눔 포럼 로마누움이라고 불립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 이후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고 로마가 속한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포로 로마노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야만족의 침입으로 화려했던 신전과 포럼들은 무너져 내렸고 로마 시민들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포럼의 석재를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당 건축을 위해 포럼의 대리석 기둥과 장식물들을 대거 가져가면서 현재와가 큰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그림은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의 포로 로마노 전성기 모습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림 맨 위에 보이는 황금빛 지붕 건물은 로마 최고신 유피테르를 모시는 유피테르 신전으로 로마에서 가장 높은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로마 시청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 가로 아래 다양한 색상의 석재 기둥들이 늘어선 직사각형 광장과 그 주변 건물들은 포로 로마노로 당시 로마 권력의 핵심부였습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의 거대한 건물구는 황제들의 포rum for imperial에 여불려 포로 로마노와 인접해 있지만 별도의 구역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등 로마의 주요 권력자들이 이곳에 포럼을 연이어 건설하여 공공회의장이나 정부 청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베니토 무솔리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주장하며 황제들의 포럼 유적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해 현재는 그 모습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도로는 비아사크라, 즉 신성한 도로라고 불립니다. 포로 로마노의 역사. 원래 포로 로마노가 세워진 자리는 습한 저지대여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경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점차 로마 도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로 로마노는 당시 로마를 양분하던 로물루스와 티투스 타티우스 세력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두 세력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포로 로마노에서 만나면서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점차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였고 로마에서 인구 유동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포로 로마노에서 연설, 선거운동, 재판 등을 열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심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왕정 시대의 왕들은 포rum에 여러 행정 건물을 지었으며 이대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데스타를 모시는 신전을 지어 여사제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왕정이 몰락한 이후 로마 공화정 시대에도 포로 로마노는 정치의 중심지로 남았습니다. 사투르누스 신전,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전, 콩코르디아 신전 등이 이때 세워졌고 술라는 포럼 한복판을 대리석 판석으로 포장했습니다. 기원전 78년에는 공공기록관이 들어섰고 기원전 44년에는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시신을 이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아우구스투스는 포로 로마노에 대대적인 개축 공사를 실시하여 제국의 중심에 걸맞게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개선문, 율리우스 신전 등을 건설하고 베스타 신전 등을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의 역대 황제들의 대관식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중요한 정치 행사나 개선식이 포로 로마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네 황제에 해해 늙은 황제 갈바가 이곳에서 암살당했으며 오토 황제도 이곳에서 친위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포rum 뒤쪽에 거대한 트라이아누스 포rum을 건설했고 이후 행정 업무는 대부분 트라이아누스 포rum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3년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개선문이 파르티아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세워졌으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에도 세 바실리카나 포rum들이 연이어 지어지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성한 곳이라는 영예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에는 포로 로마노의 마지막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로마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포로 로마노도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핵심 지역을 모두 차지한 동로마 제국과 껍데기만 남은 서로마 제국은 아니고 옛 수도인 로마가 서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면서 포로 로마노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코 디 로마를 통해 야만족들이 포로 로마노와 인근 팔라티노 황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건물을 파괴했으며 재정이 부족했던 서로마 제국은 이를 보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국은 포로 로마노가 황폐화된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포로 로마노의 중요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원 후 500년에는 한때 100만 명에 달하던 로마 인구가 25만 명까지 급감했고 시민들은 포로 로마노를 어느 정도 보존하려 노력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6세기경에는 포름의 건물들이 점차 가톨릭 성당으로 변모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움은커녕 로마를 방문하여 신전의 납 지붕과 대리석을 가져가 포로 로마노의 황폐화에 일조했습니다. 608년에는 황제 포카스를 기리는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포로 로마노의 마지막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8세기경 로마를 방문한 여행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포로 로마노는 예배당과 교회에 둘러싸인 돌무더기 수준이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를 보며 제국의 멸망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포로 로마노의 초라한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조왕 우르바노 5세는 아비뇽 유수에서 돌아와 로마의 대대적인 성당 건설을 명했고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석재 공급지였던 포로 로마노와 팔라티노 황궁에서 또다시 많은 석재가 유출되면서 남아있던 건물들도 대부분 얼일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채석 작업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7세기부터 자제되었으며 포로 로마노는 주로 예술가나 철학가들이 방문하여 옛 영화를 그리워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803년 고고학계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개선문을 발굴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보존 작업을 시작했으며 1898년 이탈리아 왕국 정부 차원에서 보존 립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추가 훼손을 우려하여 신전이나 바실리카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건물을 정리하고 유구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comparison of the center of the Imperial Roman Forum, the top being a scholarly reconstruction and the bottom being today. 현재 10번에서 9번 아에밀리아 회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On the right is the Basilica Aemilia. 에밀리아 회당은 길이가 100m, 폭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공공회당으로 16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진 아치가 2열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3개의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A civil basilica built in 179 BC, heavily restored by Augustus. Very little remains today. After the sacking of Rome by the Visigoths, which caused the roof and facade of the basilica to be destroyed, it was restored, but an earthquake in 847 caused the final collapse of the remaining structure. Some remains were still present in the Renaissance, but were used for the building of a town house for a cardinal. The large building further up to the right is the Curia Julia, commissioned by Julius Caesar and finished by Augustus in 29 BC as the Senate House of Imperial Rome. The Curia is one of a handful of Roman structures that survive mostly intact due to its conversion into a church in the 7th century. (1930년대의) 지붕과 위쪽 너를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만 현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툴리아눔 마르틴 프레즌이 있습니다. 툴리아눔은 고대 로마 시기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기원전 640년에 처음으로 완공되었으며 이후 끊임없이 개축과 보수 작업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중세에는 감옥에서 성당 울릉도가 변경되었으며 베드로가 이곳에 갇혔다는 전설 덕분에 기독교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 쪽의 전설적 지도자인 베르킨게토릭스도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수감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감옥과 성당이 한 건물이라 신기하네요. Up ahead is the Arch of Septimius Severus, dedicated in AD 203 to commemorate the Parthian victories of Emperor Septimius Severus. 세베루스 황제 사후 2명의 아들인 카라칼라와 게타가 공동 황제에 올랐는데 이후 황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한 카라칼라는 게타에게 기록 말사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개선문에 새겨졌던 게타의 모습도 지워졌습니다. The well-preserved condition owes a good deal to its incorporation into the structure of a Christian church in 1199. To our left is the Basilica Julia, a large ornate public building used for meetings and official business.
Initially dedicated in 46 BC by Julius Caesar, with building costs paid from the spoils of the Gallic War, it was completed by Augustus. Partially destroyed after the sacking by the Visigoths in AD 410, the site slowly fell into ruin over the centuries. Most of the building was ultimately destroyed by the local Romans, who recycled the marble by burning it into lime, a material used to make mortar. Today, what is left are mostly foundations, a back corner wall with a few arches and a single column. On the right is the Column of Focus, the last addition to the Forum, dedicated in honor of the Eastern Roman Emperor Phocas on the 1st of August, AD 608, to celebrate the reconquest of Rome from the kingdom of Ostrogoths to the Eastern Roman Empire. On stylistic grounds, the column seems to have been made in the 2nd century for an unknown structure and then recycled for the present monument. 이 기둥 밑에는 포카스를 찬양하는 내용의 라틴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꼭대기에 동상도 있었는데 이라클리오스의 반란으로 포카스가 죽임을 당한 뒤 기록말 사령으로 동상도 같이 끌어내려졌다고 합니다. The preserved temple facade, podium, and foundations ahead belongs to the Temple of Saturn. The original dedication of the temple is dated to the 5th century BC, but the present ruins represent the third phase of the temple, built after a fire in AD 360. Used as a repository for the state treasury, the 4th century rebuilding indicates a pagan revivalism during this time period, and the preservation of the facade and rebuilding points to the popularity of the Saturnalia festival. The 3 columns behind the Temple of Saturn are the remains of the temple of Vespasian and Titus, dedicated to the deified Emperor Vespasian by his son, the deified Emperor Titus, in AD 79. Next to it to the right, 중세 시기에는 대부분이 헐려나가고 요새로도 사용되는 등 풍파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셀라의 일부, 코린토스 양식의 기둥 3개만이 겨우 남아 있습니다. would have been the Temple of Concord, dedicated to the Roman goddess Concordia, the first iteration built in the 3rd century BC and rebuilt by Tiberius between 7 BC and AD 10. 신전 꼭대기에는 니케의 신상이 서 있었으며 여러 차례 화재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제안 중앙에는 콩코르디아 여신이 평화의 여신 팍스와 행운의 여신인 포르투나 여신과 함께 모셔져 있었습니다. By the 8th century, the temple was reportedly in poor condition and in danger of collapsing. Whatever was left of the temple was demolished around 1410 and the stone turned into a lime kiln to recover the marble for building. Only the platform remains today. 다시 8번 템피오 디 캐스터로 가보겠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전 템플 of Castor and Pollux 은 로마 공화정이 로마 최후의 왕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를 몰아낸 레길리우스 호수 전투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기원전 495년에 지어진 신전으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에게 바쳐졌습니다. 공화정 시기에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제정 시기에는 황실의 수장고이자 도량형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이곳을 사용했습니다. 4세기경에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오직 3개의 대리석 기둥만이 남아있습니다. 7번 산타 마리아 안티쿠로 가보겠습니다. 산타 마리아 안티쿠와 고대 성모 마리아 교회는 5세기에 지어졌으며 오랫동안 팔라티노 제국의 궁전으로 가는 기념비적 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 기슭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안티쿠아는 로마 포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기념물입니다. 이 교회에는 6세기의 여왕으로서의 성모 마리아인 산타 마리아 레지나의 가장 초기 로마 묘사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가서 10번 안토니누스 파우스티나 신전 템플 of Antoninus and Faustina 가볼까요? 안토니누스 파우스티나 신전은 141년에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에 의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차별한 아내이자 황후였던 대 파우스티나 황후에게 바쳐졌으나 피우스 황제 사후 후계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피우스 황제도 함께 봉헌되었습니다. 이후 7세기경의 가톨릭 성당으로 용도가 전원되었으며 현재는 성당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레기아 리지에로 가보겠습니다. 레기아는 로마 왕정 시기 로마의 왕들이 살던 궁전으로
왕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로마 최고 종교 지도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집무실로 사용되었습니다. 페스타 신전과 안토니누스 파우스티나 신전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었으며 현재는 불타 사라져 기단 부분만이 겨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번. 아트리움 베스타의 하우스 오브 더 베스터스입니다. 아트리움 베스타에는 베스타 여신을 모시는 순결한 여사제들이 주거하던 건물이었습니다. 베스타 신전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3층짜리 건물로 50여 개에 달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는 베스타 의식을 창립한 로마의 2대 국왕 누마 폼필리우스의 석상이 세워져 있었으며 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쇠락하면서 11세기경에 이미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13번인 막센티우스 콘스탄티우스 회당 베실리카 오브 맥센티우스입니다. 막센티우스 콘스탄티우스 회당은 포로 로마노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었으며 포로 로마노의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회당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 시기인 312년에 완공되었으며 8개의 대리석 기둥이 떠받치는 아름다운 백색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진과 풍랑 그리고 채석 과정으로 크게 훼손되어 모습을 잃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북쪽 벽과 아치뿐입니다. 14번. 티투스 개선문 Arch of Titus로 가겠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은 포로 로마노의 남동쪽에 위치한 개선문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티투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81년에 세웠습니다. 7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부조가 새겨져 있으며 이 부조에 몇 남아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유대교의 상징인 네노라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우아한 균형미 덕분에 16세기 이래 수많은 개선문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도 이 개선문을 본뜬 것입니다. 15번은 포렌세 안티쿼리움 안티쿠아리움 포렌스입니다. 원래 산타 프란체스카 로마나 성당의 수도원이었으나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 로마노 발굴 작업을 감독하는 사무실도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박물관은 철기 시대의 매장용 항아리, 무덤, 뼈 등을 전시합니다. 또한 고대 로마 조각 파편, 프리즈, 기둥 및 기둥머리, 그리고 포럼의 기타 건축 장식 요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6번은 베누스와 로마 신전 템플 오브 비너스 앤 로마입니다. 베누스와 로마 신전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들 중 하나로 콜로세움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위의 여신이자 로마의 수호신인 베누스 여신에게 바쳐졌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재위기인 121년에 지어졌습니다. 9세기 초의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교황 레오 4세가 그 자리에 성당을 지으라 명하여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7번은 콜로세움입니다. 별도로 영상을 만들 터라 이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도무스 아우레아더무스 에오리입니다. 라틴어로 황금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64년 대화제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된 후 고대 로마 중심부의 오피안 언덕에 황제 네로가 지은 광대한 조경 단지였습니다. 네로가 그 자리에 첫 번째 궁전 단지로 지은 도무스 트랜스토리를 대체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19번인 네타 수단 스미데스 수덴슨 플라비우스 황제 시대인 서기 89년에서 96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콜로세움이 완공된 서기 80년으로부터 몇 년 후입니다. 콜로세움과 베누스 및 로마 신전 사이에 후대에 건설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근처에 위치합니다. 메타미제는 로마의 경기장에서 중앙 스피나 양쪽 끝에 세워진 높은 원뿔형 물체를 의미하며 경주용 전차들이 이 주변을 돌았습니다. 메타수단스는 동일한 형태를 지녔으며 로마 개선 행렬이 팔라티노 언덕 동쪽을 따라 트라이움 팔리스 가도에서 왼쪽으로 꺾어 사크라 가도를 따라 포로 로마노로 진입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일종의 회전점 역할을 했습니다. 메타수단스는 벽돌과 콘크리트 코어로 만들었으며 대리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꼭대기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땀 흘리는 스튜던스는 땀 흘리는 을 의미 것처럼 내뿜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꼭대기에서 물이 스며나왔거나 측면 구멍에서 물이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기념물은 최대 17m 높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세기까지 콘크리트 코어는 여전히 9m 이상 높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받침대 풀은 폭 16m, 깊이 1.4m였습니다. 분수는 중세시대에 손상되었으며 콜로세움의 초기 모습에서도 이미 폐허로 나타납니다. 9세기 말 사진을 보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옆에 단단한 벽돌로 된 원뿔형 구조물이 자체적인 반사 석재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수단스의 잔해는 1936년 베니토 무솔리가 콜로세움 주변에 새로운 회전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 잔해를 철거하고 포장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에는 기념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지상 구조물은 사라졌지만 나중에 기초가 재발굴되어 광범위한 하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1997-98년 또 다른 발굴 이후 회전 교차로는 폐쇄되고 보행자 구역이 되었습니다. 로마 대학교 라사피엔자의 클레멘티나 파넬라가 지휘한 광범위한 발굴을 통해 메타수단스와 팔라티노 언덕의 북동쪽 경사면에 대한 광범위한 고고학적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20번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Arch of Constantine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봉헌된 개선문으로 대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315년에 처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시에서 가장 거대한 개선문이었으며 높이는 21m, 너비는 29m입니다. 3개의 문이 있으며 가장 가운데 문의 높이는 11.5m, 너비는 6.5m 정도입니다. 개선문을 만들 때 처음부터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전임 황제들이 지은 건물들에서 부조와 석재를 떼어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21번은 아쿠아 클라우디아 아쿠아 클라우디아입니다. 클라우디아의 물이란 의미인데
고대 로마의 수도교로 아쿠아 아니오 노부스처럼 서기 38년에 황제 칼리굴라가 건설을 시작하고 서기 52년에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완공했습니다. 로마의 물을 공급한 8번째 수도교이며 아쿠아 아니오 노부스, 아쿠아 아니오 베투스, 아쿠아 마르시아와 함께 로마의 4대 수도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2번 septizodium septizodium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었습니다. 203년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septizodium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7개의 태양의 신전을 뜻한 라틴어 septisollium septisolium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마도 7행성 신토성,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이나 원래 7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은 알려진 실용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님파이움 님피움이라고 알려진 장시궁 파사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및 중세 자료에서는 이 건물의 목적이 세베루스의 동료 북아프리카인들이 도시로 들어올 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아 아피아가 팔라티노 언덕을 지나 포로 로마노를 향해 동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septizodium의 다른 예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8세기경 이 건물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중세 도시의 수많은 남작 요새 중 하나에 통합되었으며 13세기에는 프란지파니 가문이 소유했습니다. 1241년 8월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사망한 후 황제 프리드리 2세 군대의 전선을 뚫고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던 11명의 추기경들은 septizodium의 허름한 궁전에 모였습니다. 2달간의 선거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추기경들의 방 지붕에서는 비가 새어나왔고 마테오로소 오신이 경비병들의 소변이 지붕 타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추기경 중 한 명이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새 교황 첼레스티노 4세도 매우 지쳐 있었고 선출된 지 2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의 통치 기간 동안 도메니코 폰타나의 지휘 아래 건물 동쪽 파사드가 철거되었습니다. 얻은 돌은 포폴로 광장의 플라미니오 오벨리스크의 기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둥곡원,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교황 무덤 및 기타 건축물에 사용되었습니다. 23번은 플라비우스 궁전 플레이비안 팔레스, 일반적으로 도머스 플레이비로 알려진 곳입니다.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거대한 도미티아누스 궁전의 일부입니다. 서기 92년에 티투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완공되었으며 그의 건축 책임자인 라비리우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스 플라비아라는 용어는 공식 업무, 접대 및 의식을 위한 대형, 공간의 대부분이 집중된 궁전의 북서쪽 부분을 가리키는 현대적인 이름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지만 이 궁전은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간의 수정을 거쳐 황제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남동쪽에 있는 주거용 건물인 도무스 아우구스타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대에는 이 이름이 궁전 전체를 가리켰을 수도 있습니다. 24번 키르쿠스 막시무스 서커스 맥시미즈는 전차 경기장이자 대중 엔터테인먼트 장소입니다. 아벤티노 언덕과 팔라티노 언덕 사이의 계곡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 로마와 후기 제국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경기장이었습니다. 긴 621m, 폭은 118m였으며 15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발달된 형태로는 로마 제국 전역의 키르쿠스 경기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공공원입니다. 26번인 도무스 아우구스타나 도무스 어거스테는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궁전석이 92년의 중앙 주거 지역에 붙여진 현대적인 이름입니다. 고대에는 이 이름이 궁전 전체를 가리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기원전 27년 서기 14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인근의 도무스 아우구스티와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아마도 황제를 의미하는 후기 로마 시대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7번인 팔라티노 박물관 뮤지오 팔라티노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네로, 특히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집을 지었던 팔라티노 언덕에서 나온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집과 아내 리비아의 집 근처에 아폴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페르세우스와 아테나가 양쪽에 있는 고르곤을 보여주는 석판, 도스 트라시토리아는 네로가 서기 54년 그의 통치 초기에 지었습니다. 긴 지하 현관 크립토포르티쿠스를 통해 도무스 티베리아나와 연결된 도무스 네로니아나는 64년 로마의 많은 부분을 불태운 대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29번인 아우구스투스의 집 또는 도무스 아우구스티는 팔라티노 언덕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주요 거주지로 확인되었습니다. 30번 카사 로물리 로물루스의 오두막, 투구리움 로물리라고 알려진 곳은 전설적인 로마 건국자이자 초대 왕인 로물루스의 거주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향해 경사진 곳이자 소위 카쿠스의 계단 근처에 있습니다. 밀집 지붕과 격자 세곡 및 진을 껴고 오른 전통적인 단칸 농민의 오두막이었으며 소위 라티움 문화기원전 약 1000년, 기원전 약 600년의 독특한 장례 항아리의 축소 모형으로 재현된 것과 같습니다. 빌라노바 문화의 장례용 오두막 항아리는 로마의 로물루스 오두막의 모습을 보여준데 진흙과지프로 만든 단순한 쉼터입니다.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철기시대 오두막 기초는 케사 로뮬리로 간주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기물은 이탈리아 초기 철기시대 기원전 900-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31번인 키벨레 신전 또는 마그나 마테르 신전은 그리스인들에게 키벨레로 알려진 마그나 마테르 위대한 어머니를 위한 로마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기원전 204년의 신탁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져온 운석 조각인 여신의 특별한 이미지 또는 형태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으며 일시적으로 팔라티노 언덕의 승리의 여신 신전에 안치되었습니다. 새 신전은 기원전 191년 4월 11일에 봉헌되었으며 마그나 마테르의 첫 번째 메갈레시아 축제가 신전의 프로스케니움에서 열렸습니다. 신전은 키르쿠스 막시무스 계곡을 내려다보고 아벤티노 언덕 경사면에 있는 케레스 신전을 마주보는 팔라티노 언덕의 높은 서쪽 경사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신의 축제 경기와 연극이 상연된 아래쪽 평평한 지역도는 프로스케니움에서 긴 오르막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신의 제단은 프로스케니움과 신전 내부에서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신전은 기원전 111년에 불에 타서 메텔루스라는 사람이 복원했는데 아마도 가이우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카프라리우스였을 것입니다. 신전은 제국시대 초기에 2번 더 불에 탔고 매번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재건축은 아마도 2번 중 더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32번 소위 리비아의 집케사 데 리비아은 1869년부터 발굴된 팔라티노 언덕에 남아있는 공화정 시대의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을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의 집으로 확인한 것은 나폴레옹 3세의 의뢰를 받아 피에트로 로사가 수행한 초기 발굴에서 율리아 아우구스타라는 이름이 새겨진 납파이프가 발견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실제로 기원전 75-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일날에는 이 건물이 수많은 오래된 주택의 집 앞체인 남편의 집 아우구스투스의 집에서 리비아를 위해 마련된 아파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적지는 mag나마테르 신전에서 멀지 않은 언덕의 서쪽 끝, 신전보다 낮은 테라스이자 약간 경사진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로 로마노의 마지막 포인트는 파르네세 정원 어디 파르니지엔입니다. 1550년 알레산드로 파르네세 추기경의 명령에 의해 팔라티노 언덕 북쪽에 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피사 대학과 파도바 대학 식물원에 이어 유럽 최초의 사립식물원이었으며 이 식물원은 최초의 유럽 식물원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고대 로마의 페리스타일 건물의 평년도에서 따온 것으로 유명 건축가 비뇰라가 설계한 것으로 중앙에 우물이나 분수가 있는 고전적인 사분면 스타일로 배치되었습니다. 정원은 테라스 형태로 배치되었고 님페오 델라 피오자, 폰타노네 극장 등의 건축 작품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일날에는 단지 몇몇 잔존 구조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복원 득태, 님페오 델라 피오지아는 2023년에 이전의 화려함을 되찾아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